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념원리학습법 소방학 개론의 권혁범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폭발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폭발의 개념. 폭발이란 압력의 급격한 발생, 해방의 결과로 굉음, 파괴, 팽창이 될 수 있다. 이거를 폭발이라고 한다. 어떤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압력이 급격하게 발생했을 때 어떤 부분이 부풀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더 약한 부분은 찢어지죠. 그러면 이 안에 있던 기체가 자유롭게 빠져나가죠. 그걸 우리는 굉음이 나올 수도 있고 파괴, 팽창 되기도 한다는 걸 폭발 개념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폭발은 이 화학 변화를 동반해서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화학적 폭발이 있어요. 그리고 물질의 상태, 온도, 압력에 따라서 이 내압이 상승하는 물리적 폭발이 있어요. 자, 제가 예전에 첫 시간에 화학 변화를 말씀드렸어요. A라는 물질이 반응을 해서 B라는 물질로 새로운 물질로 변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소방 용어를 써야 되니까 소방 용어는 이 원인계라래요. 반응 전 반응 후를 생성계라래요. 원인계와 생성계가 다른 물질로 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메탄이 산소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잖아요. 자, 이것처럼 반응 전과 반응 후가 새로운 물질로 변했죠. 이게 화학 변화고 이걸 화학 폭적 폭발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물리적인 폭발. 자, 이거는 A라는 물질이 A가 되는 거예요. 즉, 소방 용어로는 원인계가 생성계가 있는데 여기는 같다, 여기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예를 들어서 물이 있어요. 물을 끓이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상태 변화죠. 즉, 물은 기체도 물이죠. 자, 이것처럼 이름으로써 나오는 폭발이 물리적인 폭발, 이런 개념 가져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응상폭발이냐 기상폭발이에요. 즉, 첫 물질이 폭발하는 물질이 이게 기체냐 아니면 액체냐 고체냐 그런 개념이에요. 폭발 반응의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뭔가? 발열 반응 화학시,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아니고요. 강력한 에너지의 급속가열, 예를 들어서 부탄가스통이 가열하면 폭발한다는 거.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 증발, 고체에서 기체 승화, 이처럼 상변화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폭발. 그럼 폭발 조건이 뭔가? 밀폐된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 중요하고, 그리고 폭발 범위 내에 있어야 돼요. 가연성 가스나 증기 분진이. 그 다음에 혼합가스 분진을 발화시킬 수 있는 최소 점화 에너지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이 조건이 모두 엔드 조건이에요. 동시에 만족해야지 폭발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폭발의 형태 가겠습니다. 폭발의 형태는 원인에 따른 분류가 있고 물질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그리고 원인은 이게 화학적이냐 물리적이냐 이 부분을 구분할 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화학적, 분, 산, 중, 매 이렇게 하시고 또 산화에는 가, 무, 진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물리적은 수, 중, 보, 고, 전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질에 따라서 기체냐 아니면 액체, 고체냐 이렇게 나눠서 가, 무, 진, 해. 그리고 응상, 수, 중, 전, 저, 고 이렇게 구분만 할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폭발의 원인에 따른 분류 들어가겠습니다. 자, 화학적 폭발 있고 물리적 폭발이 있다 그랬죠. 화학적 폭발은 분산중매라고 해주시면 돼요. 분산중매. 자, 원인계와 생성계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A가 B로 됐다. 즉 화학 변화예요. 그래서 화학 폭발. 자, 분해 폭발 갈게요. 분해 폭발은 아산에히오라고 이 종류를 외우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분해 폭발 개념 들어갈게요. 분해 생성된 가스가 열 팽창에 의해서 산소 없이 단독 발열 분해돼서 물질이 폭발된다. 대표적인 게 이 아세틸렌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산화에틸렌, 에틸렌, 히드라, 제5류위험물의 과산화물. 자, 아세틸렌은 탄소와 수소가 이게 결합력이 낮아서 잘 분해가 돼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거고 발열량이 크고 산소와 반응할 때 몇 도? 3000도까지 오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금속의 용단, 용접을 할 수 있다래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산화폭발. 산은 가무진 이렇게 하면 돼요. 가스, 분무, 분진. 자, 산화폭발은 연소폭발이라고도 해요. 연소의 한 형태로서 연소가 비정상 상태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산화폭발 종류 갈게요. 가스, 분무, 분진. 자, 가스는 가연성 가스가 점원에 의해서 폭발하는 거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고, 분무, 분무상에 부유된 가연성 액체가 주체가 되는 폭발. 분진은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이 가연성 고체 미분으로 주체가 되는 폭발이에요. 이 개념만 하시면 돼요. 이 종류 중요합니다. 산화폭발에는 가무진 이렇게 배우시면 되고, 또 중화폭발. 중화폭발은 산시중 요 종류를 중요한 거예요. 이 중화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물질이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갈 때 나오는 이 화학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이 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중화 반응에서 발생하는 이 반응량을 이용해서 폭발하는 것으로서 초산비닐, 염화비닐, 원래 이 모노머가 폭발적으로 중합되면 격렬하게 발열하여 압력이 급상승하는 용기가 파열된대요. 아시겠죠? 자, 종류는 염화비닐, 초산비닐, 시아나수소, 산화에틸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염시산 아시겠죠? 자, 촉매 폭발도 있어요. 촉매는 촉매에 의해서 폭발하는 것은 수소와 산소, 수소와 염소와 빛을 쏘면 반응하는 폭발. 자, 모노머 개념 들어갈게요. 고분자 화합물, 또 화합체를 구성하는 단위가 분자량이 작은 물질을 말해요. 자, 반응 폭주. 반응 폭주는 서로 다른 물질이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현상이래요. 자, 요거 대표적인 게 전기자동차예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여기서 화재가 나면 잘 안 꺼져요. 왜냐면 이 반응 폭주 현상 때문에 불이 잘 안 꺼져요. 그래서 소방관들도 이 수조에다가 여기다 자동차를 물속에다 담궈요. 그러면 열을 식히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즉 반응 폭주는 이 반응물의 제어, 촉매 제어, 반응 속도 제어, 온도 제어가 안 돼요. 그러면 반응 속도가 반응열에 의해서 급격히 상승해서 폭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아시겠죠? 자, 분해 폭발과 중화 폭발 동시에 있는 물질, 요 산화에틸렌, 요거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화학 폭발은, 화약류 폭발은 화학적 폭발이다. 맞죠? 자, 그러면 증기온 폭발은 화학적 폭발이다. 요 개념은 다음 시간에 배우실 거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떤 가연성 가스가 있어요. 가연성 가스가 어디 누출이 돼가지고 대기 중에 흐르고 있을 때 여기에 공기가 같이 섞이고 있어요. 그럼 혼합성 기체가 되잖아요. 이때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하는 현상, 이걸 증기온 폭발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우리 이게 가스 폭발이잖아요. 가스잖아요. 가스는 우리 여기서 자, 이게 가스잖아요. 상위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가스 폭발은 어디? 산화 폭발의 밑에 있죠. 산화 폭발에. 그럼 산화 폭발은 어디 위에 있습니까? 이 화학적 폭발 위에 있잖아요. 맞죠? 우리가 분해, 산화, 중합, 촉매. 그래서 분산, 중매 했잖아요. 그래서 진, 분무, 분진. 이렇게. 이런 걸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화학적 폭발하는 분산, 중매. 가무진. 이런 거. 바로 포착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 수 있어요. 자, 물리적 폭발, 수중 보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질의 상태, 온도, 압력에 따라서 원인계, 생성계 같다. 보일러 등과 단순 내압 상승에 의한 폭발이라고 해요. 자, 증기 폭발, 즉 액체가 급속히 기화되는 거예요. 액체와 기체가 되는 거예요.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 이렇게 되면서 최적이
팽창하겠죠. 그럼 고압이 되겠죠. 그러면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죠. 물이나 유기, 액체, 액화가스 등 액체들이 과열 상태가 될 때 순간적으로 증기화돼서 나는 폭발. 어떤 게 있냐? 블랩이라는 게 있어요. 과열 액체에 급등한 비율의 액체 블랩이 좀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다음에 고압 용기의 가스 과압으로 인한 파열 시, 또 스크피한 상변화, 액체에서 기체, 자 진공 용기 파손에 의한 폭발 이런 게 있어요. 자 수증기 폭발 어떤 게 왜 그러냐? 물을 함유한 액체에 뜨거운 용융 금속과 용융염 대량으로 유입되면 순간 물이 수증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부피 팽창으로 해서 폭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수증기 폭발의 발생은 고온 용융염 투입 속도가 빠를수록 용기의 단면적이 작을수록 잘 일어난다. 자, 그다음에 보일러 폭발. 이것도 이 증기 폭발과 비슷한 거예요. 즉 보일러와 같이 고압의 포화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 용기가 파손된 원인으로 해서 동체 일부가 열리면 용기 내압이 급격히 하락하여 액체가 급속히 기화가 된다고요. 그래서 증기압이 급상승하여 용기가 파손되는 현상. 자, 그리고 전선 폭발이 있어요. 전선은 알루미늄 전선에 한도 이상의 큰 전류를 흐르면 전선이 가열, 녹고 기화되는 현상. 그래서 기체 팽창이 발생하는 폭발을 말해요. 자, 그 다음은 고상간 전이 폭발. 금속에 안티몬이 녹아서 동일한 고상의 안티몬으로 상전이가 된대요. 그러면서 발현하면서 주위의 공기가 팽창하는 폭발을 말해요. 여기서 상전이는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로 될 때 이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용융염이라고 했잖아요.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이 혼합물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액체로 변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압력 폭발은 물리적 폭발이라 할 수 있다. 맞죠? 자, 물질에 따른 분류, 폭발 물질의 물리적 상태, 고체, 액체, 기체냐에 따라서 기상, 응상으로 나뉘어요. 즉, 기상은 기체 상태고, 응상은 고체, 액체 상태를 말해요. 자, 기상은 물질이 기체라 그랬죠? 가무진해 이렇게 보시고, 자, 가스, 자, 분무, 분진, 분해 이렇게 가요. 근데 분무, 분진 왜 폭발이 기상 폭발인가? 왜 기체인가? 자, 액체, 미분이 열분해, 건유가 뭐냐? 어떤 기체 산물을, 기체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고체에다 열을 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증발을 통해서 이제 결국 가연성 가스가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 폭발에 해당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응상 폭발. 원인 물질이 액체나 고체인 폭발을 말해요. 수증 저고전, 자, 수증기 폭발, 그 다음에 증기 폭발, 보일러, 그 다음에 전선, 저온 액화가스 증기 폭발, 고산간 전이 폭발. 자, 즉, 자, 수증기 액체죠. 자, 그 다음에 과열 액체 증기 폭발, 이거 액체죠. 전선 고체죠. 저온 액화가스, 이거 액체죠. 고산간 전이 폭발, 요거 고체입니다. 자, 분진 폭발, 가연성 고체의 미분이에요. 미분이 일정한 농도 이상으로 공기와 같은 이 조연성 가스가 분산되어 이 발화원에서 착화되어 폭발하는 현상이에요. 어떤 게 있냐? 금속, 플라스틱, 농산물, 석탄, 유황, 섬유질. 이 가연성 고체가 분말 상태가 됐을 때 공기 중에 부유해요. 그래서 폭발 하한계 농도 이상으로 되면 이 착화원, 점원에 의해서 가연성 혼합기와 동일한 폭발 현상을 나타낸다는 거죠. 탄광, 갱도, 유황, 분쇄기, 합금, 분쇄 다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발화 조건 볼까요? 이 위에서 했던 내용인데 자 보세요. 금속, 플라스틱, 밀가루, 설탕, 전분, 석탄 이런 게 있다는 거. 어떤 상태냐? 200메시, 76 마이크로미터 이하에 돼요. 작아야 된다는 거죠. 지연성 가스, 연소를 돕는 그 기체를 말하죠. 공기죠. 그래서 교반 잘 섞이도록 하는 거. 그리고 점화원이 존재한다는 거. 다 위에서 했던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착화가 되냐?
자, 어떤 이 분진 입자에 표면에 열 에너지가 주어지면 표면 온도가 상승해져. 그렇게 되면 이 열분해와 권류작용, 즉 기체를 만들기 위해서 고체에 열을 계속 가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체 상태에 주위에 열이 방충되죠. 그 기체가 폭발성 혼합기가 생성된 후 이 발화가 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다른 분말의 분해를 촉진시켜서 공기가 혼합해 다시 발화 전파된다는 거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괜찮죠? 자, 분진의 폭발 과정이에요. 자, 입자에 열을 받으면 이제 표면의 온도가 상승해요. 그러면서 화염이 났을 때 이 화염이 다른 입자에 계속 전파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분진의 특성 가겠습니다. 자, 분진 폭발의 특성 가겠습니다. 당연히 연소 속도나 폭발 압력은 누구랑 비교할 때, 가스 압력, 가스 폭발과 비교할 때 작아요. 그런데 연소 속도는 길어요. 그리고 에너지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파괴력도 크고 잘 타요. 이 에너지는, 발생 에너지는 가스 폭발의 수백 배, 온도 2, 3천까지 간다는 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탄화, 수소 양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폭발 입자가 연소되면서 이게 날아다녀요. 이것 때문에 접촉하는 이 가연물은 국부적으로 심한 탄화가 날 수 있고 인체에 심한 화상 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최초의 부분적인 폭발에 의해서 이 폭풍, 이 주위에 분진이 날리게 되고 그리고 2, 3차 폭발될 수 있다는 거. 가스, 우리가 항상 이 가스랑 많이 비교하거든요. 가스에 비해서 이제 불완전 연소가 되는, 불완전 연소가 된다는 건 뭡니까? 일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독, 가스 중독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포인트만 가는 거예요. 탄진, 이게 석탄가루예요. 아주 작은 석탄가루. 이 날아다니는 게 11% 이상이면 폭발하기 쉽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 어렵지 않죠? 자, 분해에 폭발성인 영향제가 어떤 게 있냐? 분진이 당연히 발열량이 클수록 위험하겠죠. 그리고 휘발성이 함유량이 많을수록 위험하겠죠. 그리고 평균 입자 크기가 작고 밀도가 작을수록 비표면적은 크게 되죠. 그러면 폭발이 용해진다. 그리고 평균 입경이 동일한 분진은 이 모양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즉, 구, 침, 상, 순으로 위험한데 원형, 뾰족함, 넓음 순이에요. 그리고 분유 속에 수분이 있다. 그러면 뭔가 좀 둔화되겠죠? 그 분진의 부유성이 억제되고 대전성이 감소되고 폭발성이 둔감된다. 반면 우리 마그네슘, 알루미늄, 수소 나오는 거 아시죠? 위험하다. 분진의 부유성이 크면 체류 시간이 긴 동시에 위험성이 크죠. 중요한 건 요 실수줄이게요. 분진 폭발 일으키지 않는 물질, 산화칼슘, 생석회 이거 안 되고, 석회석, 탄화칼슘 안 되고, 수산화칼슘 안 되고, 시멘트가루, 대리석가루, 팽창질소. 자, 아시겠죠? 결국 칼슘이 들어가면 잘 안 되네요.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가스 폭발, 분진 폭발 비교했어요. 요거 가져갑시다. 자, 최소 발화 에너지. 당연히 가스 폭발은 작겠죠. 크겠죠. 일산화탄소. 당연히 여기가 크다랬죠. 발생 에너지 파괴력. 당연히 분진이 크다랬죠. 2, 3차 연쇄 폭발 없다, 있다. 그리고 최초 폭발 연소 속도, 폭발 압력. 가스 폭발이 크다. 요거 다르죠. 요거만. 그리고 아까 말한 구침상. 자, 분해 폭발. 기체가스가 분해할 때 발생하는 가스는 단일 성분의 가스라 해도 발화원에 의해 착화되면 혼합가스와 같이 가스 폭발을 일으킨다. 그리고 산소 없이도 폭발한다는 거. 그리고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에틸렌, 프로필렌, 메틸에틸렌. 중요한 히드라진 이런 게 있다. 희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는 법이다. 무라카미 하루키. 예,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